2차식이 있는데요. x에 대한 2차식 읽었지,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 x에 대한 2차항이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잖아. 2차식이란 단어 때문에 k는 3이 안 되겠죠.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k 빼기 3이라는 친구는 0이 될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k 빼기 3로 다 묶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인수분해 된다는 거지 똑같은 식이란 거지. 자, k 빼기 3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자, 앞에 있는 녀석들은 일단 그대로 묶어주고 x제곱 빼기 4x 묶었다 쳐. 그래서 그럼 뒤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이거에다 3배하면 3k 빼기 9가 되잖아. 거기다가 2를 더하기에 빼기 7이니까 다시 여기까지 3까지 묶어주고 자, 그리고 나서 뒤에다 더하기 2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음의 식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묶어봤는데. 이 k 빼기 3이라는 친구를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넘어와서 k 빼기 3. k, x-알파의 제곱. 비교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전개했을 때는 이제 똑같은 식이 되겠는데 전개하고 나서 비교한 게 낫겠다. 괜히 묶었네. k 빼기 3 x 제곱 마이너스 2알파 k 빼기 3 x 마지막으로 알파 제곱 k 빼기 3. 그럼 이제 풀었을 때 보면은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4였죠. 알파가 2네요. 확실하게 알파가 2네. 그러니까 그 풀었을 때 좌변과 좀 비교를 해보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너는 누구야? 우리는 4 곱하기 k 빼기 3이 되겠죠. 얘가 맨 뒤에 있던 녀석과 똑같으니까 3k 빼기 7이라는 좌변의 상수항을 4 곱하기 k 빼기 3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죠. 넘겨주시면은 3k 빼기 7은 4k 빼기 12이다. k라는 친구는 5였다. 이렇게 k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나? 아직 안 끝났네? 알파도 구하랬죠? 네, 둘이 더해주시면은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묶지 말고 괜히 묶었다 처음에 전개한 상태를 비교하면은 충분히 구해줄 수 있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570번 해결. 다음 넘어갑시다. 또 특이했던 거 뭐 없나요? 넘겨봐, 쭉쭉 넘겨봐. 다 맞았잖아. 질문할 게 없는데? 질문할 게 없다. 603번이요. 603번 나왔습니다. 603번 한번 가볼까요? 603번. 문제 되게 짧다. 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셨으면요. 할 수 있는 걸 좀 해야겠죠. 근과 개수의 관계를 꺼내놓고 어떻게 이용할까 고민을 좀 해야겠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7이고요. 두근의 곱은 4고요. 얘네들을 이용하여 저 친구를 구하고 싶다 이거죠.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했습니다. 잠깐만 전개해 볼까요? 전개해 주시면은 알파, 자 이거 루트 알파의 제곱이죠. 그리고 나서 루트 베타의 제곱, 일단 그 형태를 살려서 써드릴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합쳐서 루트 알파 베타인데 이때 알파 베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내가 요대로 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알파 더하기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만 생각을 좀 이어갈 수 있는데 둘 다 양수인가 음수인가 몰랐을 때 좀 가져가고 싶다 생각하면은 여기 일단 부호를 봐봐. 부호를 보면은 두근을 곱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네? 그러면은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지. 알파랑 베타랑 부호가 같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봤을 때 여기 음수네? 결론이죠. 둘 다 음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계산하기 전에 부호를 먼저 봤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얘가 음수인 건 뭐가 문제가 되냐? 알파 베타가 음수가 되면요.
아, 이 친구가 허수가 되잖아요. 허수. 그래서 이게 생각 없이 풀면은 알파, 베타 나오시겠는데. 일단 뭐 여기는 괜찮다고 치자. 그대로 나왔다고 치면은. 여기도 이제 중요하죠. 여기가 원래 생각 없이 하면 마이너스지. 그지? 근데 이거 어떻게 바꿔줘야 되지? 둘 다 음수네. 음수 루트랑 음수 루트 곱하면 앞에 뭐가 나온다고 배웠죠? 마이너스가 나와줘야 되지. 다시 천천히 좀 보여줄게. 이거 원래 합치기 전에 둘이 곱해서 2배니까 이렇게 있었잖아. 내가 얘랑 얘를 하나로 합체해주는 순간 마이너스 앞에 튀어나가신다 이거죠. 튀어나가셨죠.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더하기 2 알파 베타는 누구니? 4요. 너는 누구니? 마이너스 7이요. 마이너스 7 더하기 4 정답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부호 확인하기. 논리 확인하세요. 예, 여기 곱과 합의 부호를 보고 둘 다 음수다. 음수의 제곱근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좋네요. 603번. 또 602번 내가 풀어줬니? 아니야? 문제 없으면 넘어가고 또 64번? 그 사이에 뭐 없나? 천천히 넘겨볼까? 21번 나왔어요. 21번. 얘는 좀 뭔지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근계간을 꺼내고 근을 식에 대입한 것까지 이용을 해라. 저번 시간에 강조를 했었죠. 갑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은 6이고 두근의 곱은 3이고 안 끝났어? 식에다 근대입해야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더하기 3은 0도 이용할 수 있고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6베타 더하기 3은 0이라는 사실도 이용할 수 있어요. 다 꺼내놨고요. 준비됐으니까 이제 이 친구들부터 들어갑시다. 그 아래에 있는 식을 좀 볼게요. 루트 2알파 제곱 세제곱이구나. 2알파 세제곱에 마이너스 11알파 제곱에다가 6알파까지 들어오고 계시고 모양은 똑같으니까 일단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일단 부호부터 좀 따져볼게요. 부호가 같구나. 근데 둘 다 양수구나. 부호는 먼저 알 수 있고요. 둘 다 플러스다. 이 친구를 좀 이용해서 가야겠죠.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은 알파로 한번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니면은 묶는 건 좀 자유인데 이렇게 묶어봤을 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11알파 더하기 6으로 일단 알파로 하나 묶을게. 그 다음에 이 알파 제곱을 좀 처리를 해줄 수 있죠. 이 친구를 정리를 해주면은 알파 제곱 너는 지금부터 6알파 마이너스 3이야. 6알파 마이너스 3에다 2배에서 데려오세요. 그럼 12알파 마이너스 6이 오시겠는데 12알파 마이너스 6에다가 뒤에 거 계산하면 얘가 그냥 알파가 돼버리죠. 따라서 그냥 알파 제곱이 돼버렸어요. 알파 제곱에다 루트를 쳤고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베타를 더하고 있는데 똑같죠? 베타에 대한 것도. 똑같이 내려왔다 쳤을 때 얘도 뭐가 됩니까? 루트 안에서 같은 구조를 갖는 베타 제곱이 되겠죠. 근데 내가 부호를 플러스라고 확인해 놨으니까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내려옵니다. 네, 정답이 6으로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 여기 근 대입하는 거 이용하자. 네, 항상 강조했습니다. 두 근의 합과 곱만 꺼내놓고 멀뚱멀뚱 고민하지 말고 근이 있으면은 식에다 대입하여 차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알파 제곱을 6알파 마 3으로 좀 정리해라. 바로 좀 정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623은 내가 풀어줬니? 이거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또 63 64 그 사이 없나요? 없어요? 아니, 터프 많잖아. 631 질문 없어 여기? 한번 봐야겠는데? 631 한번 봐봐. 와, 다 맞았네? 그때 풀어주셨어요. 풀어준 거야? 네. 넘어갈게. 664로.
지금 못한 거 있으면 이따 또 하고. 664 맞아? 네. 664. 664 가볼게요. 이차 방정식 fx가 아니네요. fx 더하기 1이 나오셨는데 알파 베타에 대하여 다음의 값이 성립한다. 일단 문장 끊고 정리를 해야겠죠. 664 들어갑니다. fx 더하기 1은 0. 얘가 2차 방정식의 이름이죠. 식에서 근은 항상 x가 근입니다.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요. x 자리에다 알파랑 베타를 대입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것도 성립되고 저것도 성립이 됩니다. 참이야 둘 다. 두 근 알파 베타를 대입하니 정보는 참이라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걸 좀 읽어볼까? fx 빼기 3은 0. 사촌식이 나왔죠? 같은 성씨 f를 갖는 일종의 사촌 같은 존재가 나왔고. 그러면 가족, 패밀리니까 이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이거잖아. 소괄호 안쪽을 통째로 알파 더하기 1이나 베타 더하기 1로 만들면은 참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 여기 소괄호 아래에 있는 이 친구를 x 빼기 3을 통째로 알파 더하기 1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베타 더하기 1이 되시면은 예, 참이 된다는 겁니다. 참. 왼쪽에 있는 정보 똑같이 이용하자는 거지. 물론 그때 그는 항상 x고요. 그래서 x는 알파 더하기 4라는 친구와 또 x는 베타 더하기 4라는 친구. 얘네 둘이 지금 이 새롭게 나온 사촌식의 근이 되겠죠. 얘네 둘이 이제 나오셨는데 얘네 둘을 합과 곱을 구하시래요. 더하고 뺍시다. 너네 둘이 더해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8이야.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랬죠? 2랬죠. 너는 10이지 뭐. 곱 갑니다. 곱. 둘이 곱해 바로 전개한다. 알파 베타 더하기 4로 묶어 알파 더하기 베타 뒤에 플러스 16 2랑 3이니까 계산할게요. 3 더하기 8 더하기 16이니까 27이 정답이 나오시겠죠. 합은 10, 곱은 27 둘이 서로 빼주면 정답은 17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사촌이라는 개념 괜찮아? 같은 성씨 F, 패밀리야, 패밀리, 친구, 가족이고 이 근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모양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의 근 알파 베타라고 받으면요. 그게 항이 없어도, 항이 안 보여도 알파 베타를 X에 쏙 대입을 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정보는 참이니까 옆에 있는 같은 성씨 갖는 F, 다른 식도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 내용물을 그냥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로 만들어주시면 참이 된다라는 거고 그때 그는 항상 이 X다. 요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게 좀 포인트였습니다.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다음. 그 전에는 없나요? 아, 왜 2차 방송 이렇게 잘했었나? 그 사이에 없어 뭐? 다 맞았어? 훌륭합니다. 어디까지였어 숙제가? 673까지. 73? 그러면 73까지였구나. 어디 보자. 70이 내가 풀어줬니? 네. 그렇지. 이거 좀 어려웠죠? 72 복습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형 25번부터 얼마 안 남았죠? 2차 방식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켤레근. 그리고 이 켤레근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작성. 3개 나왔죠? 자, 켤레근 들어갑니다. 켤레근. 뭐 기본 문제 풀어야 되나? 고민이 되긴 하는데 한 문제만 풀까? 677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한 3문제 정도 풀어봅시다. 식 받았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는 0 받으셨고요. 한 근이 3 더하기 i분의 b 마이너스 i라고 했는데 근을 받긴 했는데 모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유리화 바로 들어가야겠죠.
3 더하기 i분의 b 빼기 i 실수와 유리화 들어갑니다. 9 더하기 1 10분의 바로바로 처리를 하세요. b-i 3-i 정리해줍니다. 10분의 실수부 3b랑 마이너스 1이 뜨죠. 실수부 3b 마이너스 1. 허수부는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3이 뜨겠죠. 예,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켤레근도 나온다 이거지. 자, 켤레근도 일단 써볼게요. 켤레근은 실수부는 안 바뀌어. 근데 허수부가 바뀌겠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켤레근을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잠깐만. 켤레근은 항상 성립된다고 배웠었나? 아니요. 아니지? 뭘 확인해야 되지 원래? 개수가. 그렇지. 개수 한번 읽어볼까? 문제 읽어봐야 돼. 어디 보자. 얘가 앞에서 그 뒤에서 실수 AB라고 했잖아요. 그럼 A가 실수인 게 보장이 되니까 켤레근이 성립된다 하고 확신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둘이 켤레근 나왔으니까 바로 갑시다. 난 뭘 구하고 싶니? 일단 두 근의 합을 알고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할까요? 자, 너네 둘이 더해. 더하면은 합 나오겠죠? 10분의 둘이 더하면 뭐 2배 아니겠니? 5분의 3b 빼기 1인데 이거 4인 거 알고 있잖아. 두 근의 합이. 그러면은 3b는 21이네. 그러면은 b가 7이 나오겠죠. 두 근의 곱갑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100. 분자는 분자끼리 합차 3b-1의 제곱. i제곱이 저기죠. i제곱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b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b가 방금 7이라 했잖아. 100분의 20의 제곱 400. 거기에다가 너는 또 뭐야? 10의 제곱 100이요. 아, 그럼 깔끔하게 또 500이 나오시겠다. 5가 나오시겠다. 9는 5였습니다. 합은 4였고요. A가 5네요. 네, 두 근계간 A에서 곱이 5니까 A는 5다. B는 7이었다. 둘 다 구했습니다. 마지막에 둘이 더하자고 했네요. 정답은 12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겠어? 복소수근 나오면은 실수화하고 들어가시라는 거야. 실수화를 해야 켤레를 뽑을 수 있잖아요.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갑니다. 야, 이 터프 문제가 많네요. 뭘 풀어볼까? 680번을 한 거예요. 680번. 자, 식 받아봅시다.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 계시는데 한근이 2 더하기 루트 3i래. 자, 맨 앞에 실수에다 동그라미 쳐야지. 실수 동그라미 쳐. 켤레근 됨 써놔. 2 더하기 루트 3i 짝꿍 불러와야지 그러면. 여기 다른 근도 바로 나옵니다. 켤레근이 되잖아요. 합갑니다. 두 근의 합. 너네 둘이 다음 4 나오잖아. 그것은 마이너스 a죠. 자, 두 근의 곱갑니다. 곱. 너네 둘이 곱하면 4 더하기 3이잖아. 7 나오잖아. b는 7. 정리를 일단 했는데요. 그 다음 내려가 봅시다. 새롭게 식이 만들어지겠죠? fx 가져와 볼까요?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빼기 3이었는데 a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b에다가 7을 대입을 해주면은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을 x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저 f3 구하라는 거잖아. f3 바로 갑니다. f3 그 나머지 정리가 정답은 9-15 더하기 4.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를 계산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터프 문제 치고 좀 빨리 풀리는 편이네요. 그죠? 6, 7, 8 도전 지금 바로 풀어봅시다. 시간 2분 드릴게요.
위에 켤레 되니까 근계간으로 A랑 B 구하고 식 만들어서 다음에 식을 통분해서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다들 정답냈죠? 계산 과정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친구 통분해주고, 자, 전부 다 이제 합과 곱으로만 모양을 좀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바꿔놓고 한 번에 치자 이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0이니까 대입해서 분자 계산해주면은 10의 제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이니까 더하기 12, 뒤에 20을 또 더하니까 더하기 20. 그럼 분자는 132가 나오겠죠. 분모는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1 계산해주면 정답이었습니다. 까지 확인되셨나요? 다들 쉽게 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오른쪽에 저기 모의고사 스타일도 하나 풀어볼까? 뭐 볼까? 저거 한번 가고 684번? 방정식 문제인지 복소수 문제인지 헷갈리겠다. 자, 684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허수로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정수 MN에 대하여 자, 가조건 보겠습니다. Z제곱 더하기 MZ 더하기 N은 0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보는 X가 그냥 Z가 되어서 Z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또 가봅시다. 8이 나와 있는데 두근의 합이잖아. 바로 적어놔봐. 자, 두근의 합이라고 적어놔. 두근의 합, 혈내근의 합입니다. 두근의 합이 8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니다, 이제. 이때 바로 나오는 게 뭐죠, 이거? 뭐 나오죠? M이 몇일까요? 마이너스 8이겠죠. 왜? 얘를 우리가 평소에 보던 대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모든 개수가 모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실수라고 했으니까 켈레근이 된다는 거고 여기서 얘가 된다라는 거는 Z가 되면 뭐 Z바도 된다. 켈레근 두근의 합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사실 마이너스 M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 M이 마이너스 8인 건 알겠고 N을 구하러 가셔야 되는데 Z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Z 더하기 Z바라는 녀석은 2A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허수 Z를 모르니까 얘를 A 더하기 BI로 가정했을 때 그러면 2A가 몇이냐? 8이라는 거는 그냥 실수부가 4라는 거잖아. 실수부가 또 4라는 거니까 Z를 4 더하기 BI로 출발시킬 수 있다 이거야. 그때 그럼 Z바는 4 빼기 BI가 되겠지? 얘네들이 곱한 건 뭐 1도 아니지. 얘네들이 곱해서 바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16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이게 바로 두근의 곱 ZZ바입니다. 그것은 저기에 있는 N이 되겠죠. 두근의 곱이니까 얘가 바로 N이라는 거죠.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뭘 구하라 했어?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 그럼 N의 최소값은 몇일까요? B가 0이겠네. 16인가? 16 돼, 안 돼. B가 0이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모르겠어? 네. 안 되죠? 왜? 맨 처음에 허수라 했잖아. 허수부가 0이면 허수가 아니잖아. 허수라 했고, 아니, 그러면 이제 정수꼴에서 최소값을 가져오셔야 되니까 누구밖에 없냐? 17이죠, 17. 얘가 이럴 때. 자, n의 저기 값은 17이 됩니다. 그래다 17에다가 마이너스 m 더하기 n 해주면은 정답은 9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괜찮아? 계산을 많이 한 건 아니야. 계산을 많이 한 건 아니고 가족권을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였고요. 그럼 Z가 있으면 Z바 혈레글이 나오겠다 해서 두근의 합을 M값을 마이너스 8로 바로 뽑은 거죠. 그래서 허수 Z를 모르니까 A 더하기 BI로 가정해봤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더하면 2A가 되잖아. 복소수 단에서 했던 것처럼. 실수부가 4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모양 잡고 곱해보면은 그게 두근의 곱 N이 된다라는 건데 B가 0일 수는 없으니까 얘가 17이 나왔다. 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84번 최신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자, 다음 유형 20차 방정식의 작성 넘어갈 건데 바로 터프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694번 갑니다. 작성한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인수분해된 꼴로 하기도 하고요. 두 근을 알 수 있으면 작성을 항상 할 수 있는데 2차 방정식 받았어요, 이미.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는 0을 받으셨어. 그래서 알파 베타랑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할 수 있는데 뭐 이건 너무 쉽지 않니? 기억은 바로 가는 거지 뭐. 아까도 부호 판단하는 거 한번 보여줬지만은 합과 곱의 값이 나와 있을 때는 둘이 더해서 플러스고 둘의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니까 둘 다 플러스인 건 확실합니다. 기억은 바로 참이 되겠네요. 니은 갑니다. 이거 아까 계산해본 거잖아, 그죠?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구하고 싶어요. 바로 못 구해요. 예. 여기 근의 공식 써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또 바보 되는 거야. 이거 제곱 구해서 루트 치면 되잖아. 제곱이나 먼저 구하자 그러면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안에서 루트 합치면서 그대로 둘 다 플러스니까. 계산 들어갈게요. 6 더하기 2 루트 4는 4잖아. 10이구나, 10.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의 제곱값이 10이라는 걸 얻었잖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루트 10이겠죠. 루트 10. 루트 더하기 루트는 루트 10이다. 이렇게 얘도 참이다. 바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디귿 갑니다. 이거는 내가 계산을 해야겠죠. 바로 해석할게요. 디귿 보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28이냐 묻는 거고 또 알파 베타의 제곱 두 근의 곱이
16이냐 묻는 문제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암산 들어갑니다. 36에다 8 빼면은 28 나오네요. 맞습니다. 4를 제곱하면 16이 나오죠. 맞습니다. 디귿도 맞습니다. 전부 다 맞다. 기억니은 디귿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5번이고요. 자, 이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695번 지금 2분 드릴게요. 시작. 부호가 다르다란 얘기는 곱이 음수란 얘기겠죠. A가 왜 음수니? 왜 그렇게 판단했어? 그 마이너스 1이랑 음수랑 여기 마이너스 1이랑 음수. 응? A는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그거의 부호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했을 때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확신할 수 있나요? 절대값이 다를 텐데. (2)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몇이니?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몇이니? 마이너스 다를 수 있잖아. 확신할 수 없어요. A의 부호는. 풀기 전까지 A의 부호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힌트는 줬어요.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얘기였어. 힌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의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자, 힌트를 하나도 안 사용했죠. 힌트 보셔야 돼요. 두 근의 곱을 보세요. 두 근의 곱이 음수다라는 걸 좀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B의 부호를 보란 얘기야. 근계감 봤어?
그래서 두근의 곱을 봐야지. 그거 음수라고 해놔야죠. 0보다 작다. 자, 우리가 계산할 때 부호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B의 부호를 알 수 있다 이거야. 두근의 곱이 음수다를 통해서. A는 확신할 수 없고요. B의 부호를 얻었다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B의 부호를 얻었나요? 아직 못 얻었어? 두근의 곱이 음수다. 두근의 곱은 근계간으로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냥 힌트를 드렸는데 왜 0보다 작다라고 표기를 안 하지 다들? 왜 부호를 탐색을 안 하죠? 힌트가 분명 나갔는데 그치? B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꺼내야죠. 그치? B가 0보다 크지? 그럼 문제 풀 수 있죠. 밑으로 내려가서 근계간 합과곱 써놓고 알파 베타의 부호를 알 수 있잖아. 확실히 음수라고 알았으니까 절대값 풀어버리면 된다는 거지. (30초) 뒤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A 구한 사람 있나요? A 구한 사람? 없어요? A 구했어? 됐어. A 정도만 구하면 문제 절반 푼 거니까. 또 A든 다들 구하셨나? 부호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해서 같이 들어가 봅시다. 맨 처음에 말한 게 뭐였어? 두근의 곱을 보란 거죠.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면은 곱이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B가 양수인 건 확정이 났고요. 알파 베타가 음수니까 밑에 써둔 근계간에서 이 내용물이 음수인 걸 아니까 플러스 2B로 풀라는 거죠. 2B로 풀라는 거죠. 이 부호를 바꿔서. 그래서 알파 절대값 더하기 베타 절대값 더하기 2B로 풀렸는데 그게 3A 더하기 2B면은 얘가 3A인 게 확실한 거고 또 밑에도 마찬가지지. 얘가 2B로 풀렸으니까 그 옆에 있는 녀석은 6일 거 아니야.
6 곱하기 2b가 12b니까. 그래서 얘가 6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3a가 6이니까 a는 2라는 게 쉽게 나오고요. 여기까지 a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a를 구한 것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이 어려워. 그 다음 그럼 b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알파, 베타를. 얘네들을 보면 됩니다. 지금 나는 얘가 6인 걸 알았고요. 얘가 또 마이너스 2인 걸 알았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처음에 마이너스 1 했는데 a가 2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뭐 하시면 되냐? 양변에다 제곱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은 양변에 제곱 치라고 강조를 했었죠. 얘는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양변에 제곱을 해야죠. 얘는 제곱을 하면은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연립을 할 수 있겠죠. 위아래로 빼주시면은 이 절대값 알파 베타에 2알파 베타 뺀 값이 32겠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풀릴 테니까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값이 32라는 거죠. 알파 베타가 나왔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2b가 마팔이니까 b는 4다. 이런 식으로 b값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4가 나오고요. 같이 더해주면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방금 계산하던 거랑 좀 비교를 해봐. 혹시 필요하지 않은 계산을 좀 쓰고 있지 않았었나? a를 내가 왜 못 구했었나? 알파 베타의 부호를 판단하는 순간 절대값은 하나 해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요거 b를 얻기 위한 이 제곱이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강조했지만은 절대값이 포함된 등식을 받았을 때는 양변에 제곱하여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695번 고난도 문제였고요. 각자 정리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유형 역수 작성 그리고 활용까지 넘어갑니다. 자, 역수 작성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해하면 좋긴 한데 일단 유형 27번은 좀 매우 특수하니까 암기라고 적어놓자. 이 스킬을 어느 정도 그냥 이 맞는 문제가 나왔을 때 외워서 써먹을 수 있다는 거. 개념부터 설명할게요. 그 위에 있는 거 보면요. 2차 방정식이 ax제곱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있는 2차 방정식 하나 있었다고 했는데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한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했는데 이번엔 두 근을 역수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래. 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원래 이게 x잖아요. x의 2차식이잖아. 그지? 이 x 근을 어떻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럼 그 다음 식 내가 작성해야 되는 식이 뭐냐면은,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로 역수로 돌아간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근을 x라고 두니까, 그죠? 이 x 자리에다가 그냥 x분의 1을 대입하여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 x를 x분의 1로 바꿔서 내려주면은,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식 같은 경우는 양쪽에다 x제곱을 곱하는 게 모양이 좋으니까 곱해서 내림차순 정렬 다시 해주면은 이제 좌우 뒤집힙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좌우 뒤집히겠죠, 개수가.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괜찮아? 2차 방정식 하나 받았을 때 결론은 개수를 최고차 한개수와 상수한 개수를 자리를 바꿔서 대칭을 걸어주면은 A와 C를 바꿔서 대칭을 걸어주면은 두 근이 있던 게 역수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수 작성이라고 유형 이름을 좀 붙여놨어요. 근데 매우 특수해요. 거의 나오는 문제는 몇 개 없으니까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밑에 698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5x제곱 출발하는데 더하기 ax 더하기 a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두 근을. 여기에서 나오는 두 근은 이름이 알파 베타고 그 밑에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근을 읽어보면은 그럼 또 역수로 뒤집어야겠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x를 x분의 1로 바꾼다. 밑으로 내려와서 x분의 1로 뒤집으시면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도 x분의 1이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x제곱을 곱하고 또 뒤집어주면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5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된다라는 거야. 작성이 됐습니다. 이제 비교해볼까요? x제곱 더하기 3x니까 a가 3이고 5가 마이너스 b네요. 자, 그래서 a는 3, b는 마5 구할 수 있습니다. 둘이 곱해주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15라고 바로 빼볼 수 있습니다. 괜찮니? 결과로 외우란 거야. 결과로 외워놓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이렇게 바꾸는 게 좀 오래 걸리잖아. 결과만 외우면은 두 근이 역수꼴로 취급이 되는 방정식은 최고차 한계수와 상수항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좌우 대칭이 될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쉽게 좀 풀어볼 수 있었고요. 페이지 넘어갑니다. 마지막 활용 갑시다. 또 반가운 친구들이 있네요. 이거 앞에서 거의 다 풀어봤던 문제들인데 자, 한번 가봅시다. 702번으로 가보자. 702번. 자, 학평 문제 가보겠습니다. 삼각형 보시고 정사각형이 들어가 있네요. 정사각형 발문 읽어보면은 정사각형은 기본적으로 내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런 건 좀 빨리빨리 표기를 해주고 알파와 베타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림은 너무 뻔한 게 풀이의 핵심이 이제 닮음이 되겠죠. AA 닮음을 좀 빠르게 확인을 해줄 수 있고요.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알고 있는데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자, 가운데 동그라미 치셔야 될 것 같아. 넓이랑 둘레. 그러니까 근의 정체를 저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두 근이라고 했어요. 그때 두 근을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MN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뭔가 문자를 하나 세팅을 해야겠죠. 가봅시다. 일단 쓸 수 있는 거 좀 쓸게.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는 알 수 있으니까 사랑이 뽑아놓고 가볼게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 모르겠죠? 문자를 하나 잡는 거지. K라고 할게, K. 그럼 전부 다 K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만큼은 알파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닮은비 작성 한번 해볼게요. 높이 대 밑변은 알파 마이너스 K 대 K는 알파 대 베타가 되겠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항의 곱 알파 K는 외항의 곱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K랑 같은데요. 우리는 K가 궁금한 거니까 얘를 이항에서 정리를 해주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로 묶어 K, 그것은 알파 베타다. K가 나오겠죠. 양변 알파 베타 나눠주시면은 K는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 베타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네요. 이것은 4요, 이것은 2니까 K를 2분의 1이라고 확실하게 길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분의 2였으니까 K가 2분의 1이었습니다. 끝났잖아. 둘레랑 넓이 바로 가져오자는 거지. 넓이는 4분의 1이죠. 둘레는 2죠. 4분의 1과 2가 요 방정식의 두 근이었다 쉽게 구해줄 수 있던 거였습니다. 핑계가 들어갑니다. 4분의 마이너스 m이 두 근의 합이 되겠죠. 4분의 9가 됩니다. m은 마이너스 9였겠네요.
이번엔 두근의 곱으로 한번 가볼까요? 둘이 곱해주면 2분의 1이 되겠죠. 두근의 곱 4분의 n은 2분의 1이다. 그러면 n은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랑 1을 얻었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닮은 비를 이용한 해결 좀 쉽게 할 수 있는 편이었다. 좀 그리면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확인하시고 위에 있는 701번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분 동안 시작. 색칠되어 있는 정사각형의 둘레와 넓이가 나와 있습니다. 가로, 세로를 두 문자로 가정을 하고 식을 작성을 해야겠죠.